안녕하세요. 티오리의 박세준 대표입니다. 네, 저는 개정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민교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사실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항상 똑같은 배경 지루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사무실 배경으로 좀 바꿔봤는데요. 사무실 입구 쪽을 저희가 오늘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회사 티오리나 대표인 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 또 교육, 그리고 진로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진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질문들을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대학에 들어가서 해킹을 공부하기엔 너무 늦나요? 라는 주제인데 아마 지금 중고등학교 정도 다니고 계시는 학생분이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주위를 보니까 어린 나이에 벌써 뭐 대회 수상도 하고 이런 버그 바운티도 진행하고 해킹을 이미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학 가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지는 않은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훈 의원님. 저도 대학을 들어와서 이제 해킹을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대학을 와서도 공부하기엔 저는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을 와서 완전 상관없는 과면 모르겠지만 결국 보안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는 걸 기초로 하여 발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훨씬 보안에 접하기도 좀 더 빠르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생활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보안을 하려고 해도 저는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명교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그 대학에 와서 늦지 않았지만은 이제 뭔가 보안계에서 유의미한 뭔가 업적, 대회에서 뭔가 수상을 한다던가 버그 바운티에서 뭔가 탄다던가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안계가 하는 사람도 많고 고인물판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해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뭐 이 사람이 해커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이 해커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건 딱히 정해진 룰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해커라는 거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해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그런 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관점에서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윤리의식이 확실한 사람, 윤리의식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커가 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암호학 등 다른 분야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데 사실 이 질문하고 그 다음 질문하고 되게 비슷해서 한 대 묶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다양한 영역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CTF는 어떻게 기초로 공부해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질문이 사실상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보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폰어블, 시스템 해킹이 있고 또 포렌식, 뭐 리버싱, 암호학, 또 네트워크 여러 가지의 분야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분야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 분야가 어디예요? 저는 폰어블을 폰어블. 전공자로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냥 뭐 시탭하면서 시탭하면서? 네, 시탭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죠. 개정호 연구원님은요? 저도 약간 이제 펀어블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와서 시작해서 컴퓨터 공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BOB에서 배운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BOB에서 알려주는 거랑 제가 학교 때 배운 걸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진짜 그냥 구글 검색만 했죠. 사실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공부할 자료들이 되게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많은 자료들이 다 해외 자료라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뭐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뭐 강의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초 강의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는 곳은 해외 유명 대학의 엄청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뭐 MIT 오픈 코스라던가 아니면 뭐 코세라 같은 곳에서 저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코세라 말씀하셔서 이제 생각났는데 코세라에 보면 암호학 강의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부터 또 심화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암호학 같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코세라 한번 찾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암호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수학적인 지식들을 또 같이 탄탄하게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수학에서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해킹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대학에 들어가서 해킹을 공부하기 너무 늦지 않았나요? 랑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질문자의 나이대가 뭐 3, 40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실무를 하고 있을 나이대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솔직하고 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빠른 시기는 아니죠. 솔직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운 그런 나이대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입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실무까지 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빠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늦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냐라고 보면 저는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발국 닦아 나가면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미 이 필드에서 정말 10년, 20년 동안 계속 연구해왔던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늦게 시작하는 만큼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보안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는 입문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학습법을 알려주세요. 예요. 사실 쉽지 않은 답인데 왜냐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용한 또 친절한 그런 언어나 학습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언어가 있나요? 보안 공부를 하기에는 그래도 C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실수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C나 C++이 좀 장점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C랑 C++를 보안 공부를 한다면 보안 공부를 어느 한다면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C랑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어서 거의 어셈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메모리나 이러한 거에 대한 지식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C랑 C++를 입문자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안을 할 때는 네, 보안을 할 그쵸. 때는. 네. 왜냐면은 개발자 한다고 이제 C나 C++ 들어왔다가 포인터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게 그죠. 많거든요. 개발을 할 때는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면 만약에 뭐 그런 보안 공부 말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좀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천해 줄 만한 언어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 근데 에크마스크립트 6라는 좋은 문법이라던가 여러 기능들이 많이 나와서 쓰기도 편하기도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하면은 뭐 프론트도 할 수 있고 익스프레스 같은 거 하면은 백엔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범용 속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바스크립트 추천합니다. 계정호 연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파이썬이 사실 가장 많이 쓰이고 범용성도 넓기 때문에 일단 파이썬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안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해킹을 위한 모듈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이나 그러면 해킹 관련 스크립트를 짜는 쪽에서도 파이썬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좀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해서 보안에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법에 대한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엄청 지리는 거 하나 나왔다고. 엄청 좋은 거 뭐지? 뭐지? 이름이 드림 핵인가 그거 너무 그거. 대놓고 홍보인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드림핵에서 이런 내용들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그 다음에 또 보안에 접목시키는 그런 지식들을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핵.io 가시면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보안 쪽으로 공부할 방법을 찾다가 이제 BOB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보안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요에 대한 질문이고요. 저는 일단 BOB가 되게 보안 쪽으로 가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BOB를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멘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다 보안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받는 약간의 모티베이션 같은 게 좀 생기기 때문에 꽤나 장점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단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인맥도 늘린다는 점에서. 민규님도 BOB 출신이시죠? 네, 탑10이죠, 탑10. 탑 10? 그 영광의 탑 10. 네. 어떠셨어요? 네, 물론 탑10도 좋고요. BOB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면은 뭐 30인이라던가 탑10이라던가 자기가 한 만큼의 성과가 이제 측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15인 안에 들어가면은 해외 연수 같은 것도 해주고 뭔가 서바이벌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네, 그리고 정호 형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사장님 같은 엄청 좋은 멘토님들이 다소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해주시는 완전 실무 같은 생생한 강의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엄청 좋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BOB에서 멘토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BOB 멘토로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전에 서민규 연구님 말씀해주셨듯이 그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보안에는. 근데 그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잘하시는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서 가르치시고 또 과제들, 그거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가 좀 체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달간 동안 정말 자기와 뜻이 맞는 정말 보안에 미친 그런 학생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티오리에서 힘을 좀 써서 BOB 관계자분을 모시고 나중에 BOB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 정도가 다가오면 저희가 티오리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좀 질문이 긴데요. 보안 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아서 잘못하면 문서 작업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안을 꿈꾸는 저의 꿈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업 종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쪽 보안 쪽이나 컴퓨터 쪽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문서 작업만 한다. 사실 그 문서 작업이라는 게 뭐 어떻게 나누냐에 따르지만 뭐 우리가 복사하냐 뭐 이런 것만 얘기하면은 물론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경험상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 머리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실무 업무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서 작업이라는 게 되게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취약점을 찾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 찾은 것들을 전파하고 또 고객사에게 설명하는 것들 그걸 문서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로 구분할 게 아니고 각자의 역량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킹을 공부하려는 학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되게 뭔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드릴 수 있는 조언 뭐 하나씩 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종훈 군님 뭐 짤막하게 하나 조언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안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혼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솔직히 혼자 하면 잘 전진이 안 돼요. 나갈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놓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잠깐 중요하다고 저는 뭔가 생각을 해요. 꾸준함. 네, 그죠. 바퀴벌레 같이 이렇게 그죠.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그럼요. 사실 혼자 하면 되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워게임 같은 거 하나만 풀어도 못 풀어요. 막 한 3, 4일씩 잡아야 되고 보면 솔버들은 몇백 명인데 자기는 못 푸나 현타 오죠. 현타 네, 오는데 네. 어떻게 풀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냥 하다 보면 풀리고 그래도 현타가 오죠. 사실 그런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해커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이 이미 간 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연습하거나 뭐 공부할 때도 그냥 알려진 것만 시도해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당연히 실패하는 게 정상이니까 하더라도 해보고 안 되는 것들을 알아가고 또 되는 게 뭔지 알아가고 새로운 방법 찾아내고 이런 걸 좀 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민규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더해주신다면? 이제 혼자 하면은 되게 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수준의 친구를 찾아서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뭔가 동기부여도 훨씬 되고 저 친구가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엄청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아리도 그렇고 여기서 하나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같이 모여서 하는 것들 동아리식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근데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원래는 메인이었는데 같이 놀고 이제 친목이 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만 유의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진로, 교육, 공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다 모든 것들이 답변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